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늘어나자 입국 비용을 미리 대준 뒤 임금을 착취하는 브로커들도 판치고 있는데요. 경남 거창군이 이런 브로커들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밭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입국 항공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가 매달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빼앗긴 이들도 있습니다. Kaya pinapauwi po kami ng broker pag hindi po kami tama yung sahod po namin. Tapos at pagkuhan po namin, hindi nagustuhan yung amo, pinapauwi po kami ng broker. Tapos po, hindi po, nade-delay po yung sahod namin. 브로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달아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거창군은 지난 2023년부터 필리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현지에서 직접 계절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싹을 우리 거창군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비행기 싹은 첫 번째 월급을 받을 적에 정산을 했습니다. 브로커가 사라지자 농촌을 떠나는 계절 노동자들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Maganda po ang trabaho dito dahil walang broker, mabait po yung amo namin at naipadala ko ng kumpleto sa Pilipinas ang sahod po namin at kasama ko po yung asawa ko. 인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음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었을 때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거. 지난해에는 72명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도 새로 지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죠. 진료비 걱정에 어디가 아픈지 의사와 소통하기도 어려워 병원 가기를 꺼립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와 의사회가 외국인 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베트남 환자분 오셔서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통역사는 의사 질문과 환자 대답을 순차적으로 전달합니다. 방금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었는가요? Chị ở trong cái quá trình chị giơ tay lên á, chị có cảm thấy đau không hả chị? Dạ đau chị. Em giơ Đau lên hả hạ chị? xuống đau dạ vâng. 네, 통증 있습니다. 통역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이 병원은 지난 6월 전남 지역에 처음 문을 연 외국인 안심병원입니다. 소통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병원 가기를 꺼리는 외국인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당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 때 좀 있어서 약국에 가서 약만 샀어요. 외국인 안심병원은 의료봉사를 해온 의사회가 전남도의 공모를 통해 처음 제안했는데 최근 71곳까지 늘었습니다. 병을 키우게 되고 결국은 더 큰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무료진료소 한계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신분 노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안심병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감염병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역 발전 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출신을 채용하는 것 외에 관련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한 농산물을 다양한 요리로 선보이고 있다는데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리사가 웍에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이어 깍둑 썬 감자를 넣어 조리합니다. 완성된 요리는 옛날 감자 짜장입니다. 감자는 인근 폐광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로 강원랜드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5톤을 구입했습니다. 감자가 들어간 요리는 식전 냉스프와 후식 빙수까지 무려 40가지에 이릅니다. 눈으로 먼저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드셔보셔도 맛도 안도 또 지난달에는 찰옥수수 3만 개를 구입한 뒤 쪄서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강원랜드는 고랭지, 배추 등 폐광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시즌별 메뉴도 개발합니다. 감자 요리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특별한 미식을 국내 9개 음식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랜드는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폐광지역 만 15세에서 35세 주민에게 최대 200만 원의 자기 개발비도 지급합니다. 또 지역 학생들에겐 멘토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늘어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차해주는 만원 주택이 요즘 인기입니다. 청년 자립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공장 기숙사로 쓰던 건물이 하늘색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안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외지인 유입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만원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2년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이곳 만원주택은 11세대 모집에 401세대가 신청해 36대 1의 입주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의 상당수는 외지인이었습니다. 관내 청년과 관외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접수받아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전북 전주시의 청춘별채 모집 경쟁률은 52대 1이 넘었습니다. 이제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월 임대료를 그거를 10,000원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주시는 내년에 59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만원 주택을 계속해 늘릴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미래를 품어낼 희망의 마중물입니다. 2028년까지 210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과 서울 동작구 등에서도 만원 주택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주거 부담까지 덜어주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산 영도에서는 시원한 맥주 축제로 더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2만 원만 내면 맥주가 무제한인데 9일 동안 10,000명 넘는 인파가 찾았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부산 국제크루즈 터미널에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테이블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즐깁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영도 맥주 축제입니다. 이제 모르고 바닷바람을 쉬니까 같이 춤도 추고 즐겁게 노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거 먹기는 좋습니다. 축제 입장료 2만 원만 내면 맥주가 무제한. 유명 가수 공연과 맥주 빨리 마시기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준비 출발! 참가자들은 바닷바람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추억을 쌓습니다.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2등까지 해서 상품 타니까 또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게 즐기러 가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열린 축제에는 9일 동안 10,000명 넘게 찾았습니다. 주최 측은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곳곳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시원한 생수도 준비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 왔을 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에어컨 2군데 설치해놨습니다. 설치하고 방 따로 만들고 그래서 영도구는 맥주 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북 청도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4만 명 정도지만 생활인구는 34만 명으로 9배에 달합니다. 영남권 최초로 자연 드림파크 조성도 앞두고 있는데 김하수 청도 군수님 모시고 그 비결이 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도군도 이제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할 텐데 생활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다고 해요. 그 비결이 뭔가요? 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청도군은 젊은 층과 기농 기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생활 인구를 정주 인구로 전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기농 기촌 가정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주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합니다. 그 예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 원 임대주택과
월 10만 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부담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네. 또한 24시간 아이들 돌봄과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난 7월 개장한 물놀이장과 친환경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창업과 기농인, 희망정착급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머물고 살고 싶은 청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산업단지인 드림파크 착공을 한다고요? 예, 청도 드림파크. 예. 네. 예. 네, 청도 자연드림파크는 청도군 최초의 일반 산업단지로 3,500억을 투자하여 친환경 6차 산업 클러스터로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과 유통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항암연구소, 호텔과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정주인구 유입과 약 7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도 자연드림파크를 문화와 체험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힐링과 웰빙의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청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명칭이 들어간 4년제 대학 정식 학위 과정을 만드셨는데 그게 전국 최초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구조와 일자리,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유연한 적응 능력은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평생학습은 오늘날 시대 정신이자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청도군은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지역 명칭이 들어간 제3년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를 2024년 제구 한의대학교와 협력해 개설하였습니다.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다양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군민들의 호응이 매우 큽니다. 이는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며 청도군이 평생학습 행복도시로 도약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최근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청도군은 군수님 취임 이후에 오히려 대폭으로 예산이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도군은 자주재원이 560원에 불과하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하여 예산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도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비 부담률이 27%밖에 안 되는 1,566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제가 직접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5,400원이었던 예산이 7,018억 원으로 증가하여 사상 처음 7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청도는 1시간 이내에 약 1,280만 명이 거주하는 영남권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살려 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성장을 갖춘 생활문화복합센터와 예술인 장작촌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림치유 힐링센터를 조성합니다. 또한 청도를 대한민국 행복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한 8대 분야 154개 과제의 비전 2040 중장기 발전 계획도 지난 6월에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00여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내일의 아름다운 숲과 착한 바람이 일어나는 청도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영남권 중심지로 도약할 청도군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화성특례시가 신청한 4개 일반구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에는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시는 4개 구청 건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청사를 마련해 내년 2월 구청체제를 출범할 방침입니다. 105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통해서 신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등 각 권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특화된 발전 전략으로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